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두고 생계 유지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와 비용 상승이 고용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재계가 맞서고 있습니다. 대구 시립희망원에서 상당수 생활인들이 관리 부실로 숨졌지만 천주교 측은 이들의 죽음을 은폐하고 왜곡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경북 영화인들이 힘을 모아 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인 조이팔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블루길과 베스 등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는 외래 유해 어종이 친환경 비료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덥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곳곳에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상주의 가시거리가 90m, 의성과 영천 지역 150m로 평소보다 시야 확보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대구 지역에도 옅은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은 햇살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31도, 경산 지역은 32도까지 치솟겠고요. 안동 지역도 29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좋다는 측과 많이 주면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에서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시간에 6,470원인 최저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최저 시급 받아가지고는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하 그래도 10,000원 정도는 돼야. 노동계는 상당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실질임금이어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 소비 증가와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 돈 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저녁을 희생시키고 야근하고 특근하고 주말에도 이제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내몰리는 거예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식당 업주나 영세 상인들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험료 동반 인상 등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힘들어, 10,000원 하면은. 진짜로 그때는 다 해버리고 자기들 식구끼리 오물조물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들 사는 게 그게 맞지. 특히 대기업 하청기업이 많고 자영업 비율이 높은 대구의 특성상 인건비 상승의 파급력은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하청 구조되어 있는 지역 기업의 구조상 임금비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경영 역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결국 신규 고용의 수요가 줄어들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4,000원을 돌파한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는 6,47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3년 안에 10,000원을 달성하기 위해선 연평균 15.7%씩 인상이 불가피한데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인상률 8.6%의 2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정부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뭔가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9일. 최저임금 10,000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버스기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버스조합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채용면접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개선된 대책이긴 하지만 채용 비리를 완전히 없애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선 당연히 금품이 오가야 한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돈을 받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로 브로커와 회사 노조 간부가 구속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시내버스 운송조합에 주문했고 버스조합은 외부 인사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운전자 채용 면접위원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법조계, 노무사, 시민단체에서 15명에서 20명의 면접관 풀을 구성해 이들 가운데 2명을 면접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세금으로 운전기사 임금을 주는 상황에서 회사가 단독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에 비해선 상당히 진일보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면접 심사 전에 버스 회사가 서류 심사 등의 과정을 둬 채용위원회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 면접 심사 때 사측과 노조 측에서 총 3명, 외부 인사는 이보다 적은 2명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제도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버스 회사의 어떤 개입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고 또 공적 책임 조치가 부족합니다. 버스 조합 측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 해 대구에서 신규 채용되는 버스 기사는 200명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채용 비리가 이번엔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4대강 보호 수문 개방으로 낙동강 수상 레포츠 시설이 타격을 받는다는 주장은 보호 개방을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의 안일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호 개방이 정치적 단합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로 병들고 있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5조 원대 금융사기 범행으로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조이팔 사건,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영화계, 또 대구시 그리고 피해자들도 영화 제작에 동참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의 배당률로 회원분들에게 영화는 결혼을 앞둔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와 누나가 조이팔 일당으로부터 금융 다단계 사기를 당하면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7만 명, 피해 금액 5조 원이라는 국내 최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이 조이팔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의 제목은 쇠파리. 쇠파리는 금융 사기 일당의 두목인 조희팔을 지칭합니다. 박검사한테 쇠파리는 소나 말 짐승의 피를 빨아먹고 조희파리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름도 좀 흡사하고 좀 잔인한 그런 것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쇠파리라고 또 영화 이름을 지었고. 대구 경북 영화계가 제작한 이 영화는 대구시가 제작, 배급, 마케팅 비용을, 동서대학이 촬영 장비와 인력을 지원했습여 대구 시내는 물론 베트남 현지까지 촬영하면서 1년의 제작 기간이 걸렸습니다. 지역의 연기자들과 함께 200여 명의 실제 피해자들도 보조 출연자로 직접 참여해 피해자의 시각에서 조이팔 사건을 바라본 영화입니다. 피해자들이 제일 절실한 것이 피해 회복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으면 제일 더 좋겠고요. 또한 이 영화가 널리 개봉이 돼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 안 되도록 미연의 방지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쇠파리는 오늘부터 대구 경북 13개 상영관을 비롯해 전국 50개 상영관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2019년까지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이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상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곳은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통영은 탑승객이 연간 120만 명, 지난 2014년부터 운행한 여수는 13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1.85km이고 바다 중간에 지주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불빛축제 관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높이는 100m로 높였습니다. 바닥이 투명한 10인승 캐빈 50대가 운행합니다.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관광 상품이 다양화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500억 원은 민자로 조달되고 오는 8월 3자 공모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뒤 내년 4월 착공해 오는 2019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탑승객 목표는 연간 120만 명으로 상인들은 기대가 큽니다. 즐길 거리, 볼거리 이런 게 다 갖춰지는 해양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부 기대들이 큽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바다 경관의 사유화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마음 편히 누려야 될 휴식처에다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은 민간업자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고 시민들이 설 자리는 너무나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환경 훼손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케이블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에 주차 건물을 지어 차량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사업주의 자본 조달 능력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부터 올 9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야간 상설 공연이 열립니다. 달구시는 국내외 관광객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 다양한 관객층을 위해서 매회 다른 테마로 공연이 진행된다며 발레 공연과 현대무용, 재즈밴드와 난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공연 기회와 단체 관람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른바 공연 에듀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 유린의 현장 대구 시립희망원 비리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천주교재단이 희망원을 위탁 운영하는 동안 희망원 안에서 숨진 사람들 상당수가 관리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희망원 측이 병사했다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병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희망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모두 309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숨진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들이 생활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사로 처리된 201건에 대해 면밀히 확인한 결과 21건이 병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희망원 측이 정신장애인 생활인을 간병인으로 동원해 부주의로 3명의 생활인 환자들이 숨지는 등 모두 5명이 범죄와 연관돼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이 아닌 2010년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생활인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재단이 상당수 죽음을 검사 지휘도 받지 않고 병사로 은폐했고 명백한 외인사도 숨겼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재단은 지금 또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아니더라도 취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대구시의 이제 산하 기관이니까 네. 취재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취재도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희망원 사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를 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측은 조한길 대주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면담 대신 해산을 시도하면서 장애인 1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립 희망원에서 벌어진 온갖 인권 침해와 비리에 대해 운영을 맡았던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측은 진상규명보다는 진실 은폐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블루길과 베스, 강준치 같은 어종은 포식성이 강해서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는 유해 무용 어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골칫거리였던 이 어종들을 고품질 비료로 만드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2014년 안동 이마댐 연결도수로 공사 당시 외래 어종 유입 우려로 시작된 어종량 조사 결과 이마댐은 82.8%, 안동댐은 32.2%가 강준치와 끄리, 블루길과 베스 같은 육식성 어종이 물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붕어와 쏘가리 등 토종어류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지만 먹지 않는 비경제성 어종이라 폐기하는데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밑에서도 물 밖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수중 불청객들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비료로 재탄생한 겁니다. 어민 그물에 걸린 유해 무용어종을 수거한 뒤
냄새를 잡는 활성 황토와 섞어 갈면 완성입니다. 어분 비중 80%로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 칼륨 함유량이 압도적입니다. 물고기 비료는 내수면 어류로는 최초입니다. 토양 자체에 뿌렸을 때의 그 화학적 성분 때문에 토양이 산소화된다든지 또 2차적인 오염물질, 또 병충해를 또 유발할 수 있지만 이 성분들은 자연 친화적인 비료를 할 수 있죠. 수자원공사는 작물 시험 등을 거쳐 마을 단위의 소규모 이동형과 안동호와 임화호 등 거점 단위의 공장형으로 나눠 비료 생산 및 판매에 나서고 운영은 어민회 쪽에 맡길 예정입니다. 소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호수를 살리는 일이 되고 경제성 어종인 쏘가리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자랄 수 있어서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수공은 낙동강을 시작으로 금강과 영산강 등 전국의 국가 하천을 중심으로 물고기 비료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매출 분석 결과 지난해 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일은 바나나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적 7개 점포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일은 바나나로 매출 비중이 2015년 9.8%에서 지난해는 10.3%로 늘면서 사과를 앞질렀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새콤한 맛, 높을수록 단맛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60대 이상의 고객 이용률이 많은 수성구에서는 사과가, 20대 고객 비율이 많은 북구에서는 딸기, 키위 등의 매출이 높았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구비 17억 원을 들여 행정 매니저와 보훈단체 코디네이터, 주차구역 홍보 등 6개 분야에서 공공일자리 200여 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무기간은 12월 말까지로 6개월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경실련은 대표적인 전시 행정으로 보인다며 무기계약직이나 단계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일자리가 아니라면 구직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우량기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오늘 채용박람회는 대구은행과 평화홀딩스, 삼익THK 등 대구 지역의 19개 우량기업과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혁신도시와 대구시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박람회는 기업별 채용 상담과 현장 면접, 취업 특강과 취업 컨설팅 등으로 진행되며 일부 기업들은 현장에서 채용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되는 분쟁과 피해 구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접수돼 처리된 사업자 간의 분쟁 건수는 지난 2014년 121건에서 지난해 138건이며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 구제 성과는 지난 2014년 24억 원에서 지난해 6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 하도급 미지급 행위가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가맹 사업 거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상주의 가시거리가 90m, 의성과 영천 지역 150m로 평소보다 시야 확보가 많이 어렵고요. 대구에도 옅은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거치겠고요. 낮 동안에는 맑은 햇살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31도, 경산 지역은 32도까지 치솟겠고요. 안동도 29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한낮엔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른 31도 예상됩니다. 구미의 현재 기온은 1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30도를 웃도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로 오후에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내일은 낮 기온이 일시적으로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지만 이후로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